아, 난 새아씨 볼 때만 매번 세우는 옷 어떻게 입고 오노. 그러니까요. 옷장 사도 되겠죠. 1년에 50 몇 주니까 옷은 한 50 몇 벌 기분을 갖고 있겠다. 네. 안녕하십니까. 판도사 김명률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훌쩍 다가왔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찾아왔다고 말씀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더위를 걱정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더워서 갈증이 나거나 피로를 풀고 싶을 때는 시원한 매실차를 한 잔 드시면 참 좋고요. 또 제철 과일 포도도 비타민과 유기산이 풍부해서 피곤할 때 섭취하면 좋다고 합니다. 간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면서, 근데 이분들은 또 어떤 음식을 드시면서 건강을 지키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주로 요즘 뭘 많이 드세요, 과일? 저요. 네. 건강을 위해서 네. 사실 과일 주스 같은 거 있죠. 간편하게. 그런 거를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과일 주스가 간편해요? 간편하죠. 아, 마시는 사람은 간편한데 만드는 사람은 힘들어요, 설거지하는 게. 제 어머니가 제가 직접 가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아침을 이제 챙겨 먹기가 힘드니까 빨리빨리 나가야 되니까 저를 붙잡고 항상 이거 먹고 가, 이거 먹고 가 그래요. 갈아 놓으시고 그래요. 뭐 딸기나 뭐 바나나 이런 주스도 그냥 갈아서 주시고요. 키위라든지 토마토 주스도 많이 주시는데 좀 사실 좀 그런 게 설탕을 빼고 주세요. 살찐다고. 그러면은 좀 마시는데 조금 맛이 그렇죠. 떨어지죠. 좀 밍밍하죠. 갈아서 먹지 말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근데 그냥 먹기 그냥 먹을 때는 설탕 찍어 먹진 않잖아. 예? 그냥 홀짝짝 마시고 가면 되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먹긴 하는데 사실 맛은 좀 밍밍하죠. 영민 씨는 요즘 어떤 걸 많이 드세요? 저는 요즘에 그 밥을 먹을 때 예전에는 고기를 좀 많이 먹었었는지 입이 좀 텁텁했었는데 요즘엔 양상추라고 이렇게 양배추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요. 예, 그것을 한 4분의 1씩 잘라서 꼭 먹고 있어요. 먹어보니까 그 식감이 좋다고 그러나요? 귀에 이렇게 씹을 때 나는 아삭하는 그 소리까지 더해져서 굉장히 상쾌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먹을 때 많은 생각을 하시네요. 저는 먹을 때는 먹는 데만 집중해가지고 네. 소리나 맛을 못 느끼고 그냥 막 그 폭풍 흡입하고 있는데. 아니 보니까 네. 많이 드셔야 될 것 같아요. 배가 이렇게 나오셨어. 아니 제가 인떡이라니까요. 배가 뭐 도태준 거 있어요? 무슨 떡이요? 인떡? 예, 인떡. 맛있나? 예. 예. 세아 씨가 방금 말씀하셨듯이 많이 먹는 것도 좋은데 채소를 많이 먹어도 안 좋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든 적당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하여튼 고기를 줄이고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하지만 그걸 참 조절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여름에 달고 맛있는 과일들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싱싱한 과일들을 많이 드시면서 체중 조절하시고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판도사는 어느 때보다 싱그러운 이야기가 가득하다고 하니 빨리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판도사 오늘의 주제는 채소와 과일. 우리 몸속 영양소의 주 공급원인 채소와 과일 속 숨겨진 비밀과 과학적 진실, 그리고 올바른 섭취법까지 싱그러운 이야기가 가득 쏟아집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일인 줄 알았어요. 어.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 뭐 90년도인가 그때부터 이게 과일이 아니고 채소라고 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는데. 토마토는 채소다? 당연한 걸 가지고 또 토마토는 당연히 채소죠. 아니다. 토마토는 알고 보면 과일이다? 채소가 풀에서 나는 뭐 수박, 딸기, 참외 뭐 이런 거 다 먹으면은 다 채소게요? 아니 뭐가 진실인가요? 오랜 세월 논란이 되고 있는 토마토의 정체. 오늘 판도사에서 확실하게 논란의 종지부를 찍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 네, 오늘 여기 토마토가 있죠? 아 이거 먹으면서 하면 안 돼요. 지금 배고픈데. 이건 오늘 먹으려고 갖고 온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이야기 나눠볼 게 채소하고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갖다 놔봤습니다. 채소, 과일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알고 있죠. 세아 씨는 채소나 과일 중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요 오이를 즐겨 예. 먹어요. 오이는 그냥 다이어트에도 좋고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마다 저는 오이 들고 다니면서 먹거든요. 사람들 밥 먹을 때. 아, 그러세요? 네, 난 오이 먹으려서 오이 먹고 그리고 또 좋은 게 마사지를 할 수 있어요 오이. 아, 마사지 하다가 또 드시구나. 그렇죠. 걸렸네. 근데 저도 오이가 좋아하는데요. 네. 그게 굉장히 시원해요. 진짜 시원하죠. 네. 그리고 등산 다니시는 분들은 꼭 오이를 그게 비상 음식처럼 갖고 다녀요. 수분이 많아서. 네.
갈증이 날 때 물이 떨어지고 했을 때 그게 대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영민 씨는 또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는 친구들하고 술 한잔 할 때 꼭 그 방금 말씀하셨던 오이도 맛있지만은 그 당근을 네. 된장에다 이렇게 딱 찍어서 아. 먹는 게 어찌나 이렇게 맛있는지. 야, 근데 그건 좀 텁텁하게 그거 저 물기가 없어서 그렇죠. 먹기 조금 수분감이 그런데 없잖아요. 오이 한 입 먹고 당근 한 입 먹고 그럼 돼요. 얼마나 맛있는데. 오늘 대결 주제가 토마토인데요. 두 분은 토마토를 평소에 어떻게 드십니까? 토마토 깎아 먹어야 되나? 뭐 찜 찍어서 먹어야 되나? 아, 토마토를 어떻게 깎아 먹어요? 그냥 먹죠. 응? 껍질 있잖아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주로 토마토는 깎아 먹지는 않고 씻어가지고 저거를 이제 칼로 잘게 썰어서 설탕을 뿌려 먹었어요. 그렇죠. 설탕을. 근데 요즘은 그렇게 잘 안 드시고 주로 보니까 저 뭐죠? 건강에 좋다고 후라이팬에다가 구워서 많이 먹어요. 굉장히 맛있어요. 또 이제 뭐 샐러드도 많이 해 먹잖아요. 네, 샐러드 있고. 치즈 이렇게 올려가지고 샐러드도 많이 해 이게 먹고 주스도 네, 많이 뭐 잘랐던가 뭐 그죠? 네, 모짜렐라 치즈 네. 얹어서. 그렇게 먹는 것 같아요. 토마토는 지금 건강 음식 중에 대표적인 걸로 많이 소개되고 또 다이어트에 보니까 토마토를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네, 건강에도 좋은 음식이고요. 피부 미용에도 좋고 또 면역력 회복에도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이게 토마토가 예전부터 이게 말이 많은데 채소인지 과일인지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과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언젠가 뭐 90년도인가 그때부터 이게 과일이 아니고 채소라고 해가지고 나 깜짝 놀랐는데 지금은 대부분 이게 채소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저도 이 주제 딱 들었을 때 뭐 당연한 걸 가지고 또 하시나 어. 이런 생각 들었거든요. 토마토는 당연히 채소죠. 그리고 실제로도 생긴 거는 좀 과일 같은데 알고 보니까 채소였다. 이래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토마토는 당연히 채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 뭐- 과일 생각하시는 분이 있나요, 아직도? 맞아요. 그런 논란이 있긴 있었는데 이런 얘기도 논란이 그 종결됐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확실히 뭐 쟤는 생긴 거 봐서는 뭐 토실토실하게 생긴 게 마치 홍시같이 생겼잖아요. 그렇게 보면 또 과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먹어보면은 약간 좀 단 것도 아니고 그런 거 보면 또 채소인 것도 같고 그럼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과채? 과일 채소? 이렇게 얘기하면 되나? 에이, 채소죠. 어렸을 때 안 배우셨어요? 알고 보니까 허당이시네. 저 그게- 학교에서 배웠는데 채소라고? 그게요. 네. 그게 그렇게 정확하면 우리 여기 PD님하고 작가분들이 바보도 아닌데 이걸 갖다 이렇게 냈겠어요. 제가 확실히 얘기하건데 이건 뭔가 꼬여 있어. 이거는 뭔가 진실을 캐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과일인 줄 알았지만 채소다. 이런 결론을 내기 위해서 이런 뻔한 주제를 내신 거예요. 둘 다 아닌 건 아니겠죠, 설마? 아니. 예, 두 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참 아직도 과일이다. 옛날에는 과일이다. 그 후엔 또 채소다. 지금 또 과일인지 채소인지 못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주로 이거를 과일처럼 먹은 적밖에 없어요. 그 식사할 때 요리로 먹은 적은 거의 없는데 요즘 가면은 이거 가지고 음식도 많이 만들어 먹으니까 아직도 그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세아 씨가 VCR 준비하실 때 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준비 잘 해오셨습니까? 제가요, 밤을 샜어요. 아. 이걸 준비해 오려고 밤을 샜습니다. 영민 씨가 하도 우기니까 이제 더 이상 못 우기게 하려고 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토마토가 왜 채소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화면 함께 보시죠. 우리는 학교에서 토마토를 채소라고 배웠는데요. 당연히 채소로 알고 있던 토마토가 과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앞으로 말해도 토마토, 거꾸로 말해도 토마토. 이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토마토는 과연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안녕하세요. 혹시 토마토가 과일이라고 생각해요? 채소라고 생각해요? 채소요. 왜 채소인 것 같아요? 채소라고 배웠어요. 과일이지만은 뭐라고 말해? 과일이죠. 채소 아니에요? 채소? 채소요. 채소죠? 왜요? 채소잖아요. 왜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채소인 것 같아요? 모두들 당황하는 거 보셨죠? 이곳에 가면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국내 최초의 토마토 전문 음식점인데요. 송송 자른 토마토가 참 먹음직스러워 보이죠? 이곳에서 만드는 요리에는 모두 이렇게 토마토가 식재료로 쓰인다고 합니다.
간혹 식재료에 조리를 했을 때 영양소가 더 파괴되는 식재료가 있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조리를 했을 때 영양소가 체내 흡수가 더 빨라서 몸에 더 좋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팀은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 황산화 물질인 리코펜이 날것의 상태인 토마토보다 요리하여 익힐수록 더 강력해진다는 것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토마토는 채소라고 생각하고요. 토마토는 조리를 했을 때 주 재료가 되고 사람들의 섭취에 있어서 주 식량이 될 수 있는데 과일은 디저트나 후식으로 섭취를 하기 때문에 주 식량이 될 수 없어서 주 식량으로 섭취할 수 있는 토마토가 채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토마토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의 결론은 역시 채소. 좀 더 정확한 해답을 듣기 위해 이곳을 찾았는데요. 와, 아 이게 다 토마토구나. 와 넓다. 그런데 빨간 토마토가 안 보이네요. 이상하다. 이거 토마토 맞는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없지? 지금 한참 열릴 때인데 이상하네. 하나도 없네. 토마토가 하나도 없지? 뭘 찾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제가 토마토를 찾으러 왔거든요. 네. 근데 분명히 토마토 맞는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못 없어서요. 찾으시겠어요? 자세히 보시면 네. 이 밑에 한번 보실까요? 밑에? 아 지금 있는 거예요? 토마토가 열려 있어요? 네, 밑에 어머! 보시면 여기 있다. 아시죠? 귀엽죠? 에이 근데 이거 아직 한장 걸리겠네요. 다 익으려면 그쵸? 다 그건 크려면. 아니고요. 이 네. 토마토는 야생종 토마토거든요. 그래서 다 커봐야 요건 한 콩알보다 좀 더 큰 크기 정도밖에 안 자라거든요. 처음 본 야생종 토마토가 너무 신기했는데요. 야생종 토마토는 토마토 원산지에서 태고 쪽부터 지금까지 형질의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계속 자생적으로 자라고 있는 토마토를 우리가 야생종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배종 토마토는 우리가 그 야생종 토마토를 이용을 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런 형질을 개량을 해서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는 토마토를 재배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와 진짜 작다. 그래서 이 야생종 토마토는 우리가 그 품종을 개량할 때 그 병해충 저항성이나 아니면 환경에 대한 저항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재배종에는 없는 형질을 교배를 통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교배종에 도입할 때 그럴 때 사용하는 토마토입니다. 아니 그럼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토마토가 원래 모습이 아니라는 건데요. 처음 발견된 야생종 토마토 열매는 매우 작았는데 잉카 사람들에 의해 큰 과실을 맺는 재배종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채소지만 유럽에서는 18세기 말 이탈리아에서 식용으로 재배하기 전까지는 관상용 화초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야생종 토마토는 재배종 연구에 필요한 유전자를 얻기 위한 연구용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먹을 수 있는 토마토를 만나러 가볼까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열매가 좀 크네요. 네, 여기 보실까요? 네. 우리에게 익숙한 토마토가 맞는 것 같긴 한데요. 아직 빨갛게 익지 않아서 그런지 조금 달라 보이죠? 이것도요. 사실 그렇게 많이 크지는 않아요. 아까 네. 거보단 크지만 그쵸? 네, 맞습니다. 이게 아직 덜 자란 상태고요. 다 자라면 한 무게로 한 200g 정도까지 자랄 겁니다. 그러면 이 토마토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요 정도로 이제 빨갛게 예쁘게 자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요, 사실 뭐 토마토가 말이 많잖아요. 과일이냐, 채소냐, 말이 네. 굉장히 많아요. 네. 과일이에요, 채소예요? 과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무에서 달리는 열매를 과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채소는 초본성 식물에서 자라는 열매나 이파리나 이런 가식 부위 이런 걸 다 총칭해서 이게 채소거든요. 따라서 토마토도 초본성인 식물에서 자라기 때문에 거기서 딴 열매이기 때문에 채소가 맞고요. 우리가 더 세분하면 열매 채소로 분류를 합니다. 자, 들으셨죠 여러분? 토마토의 정체는 바로 열매 채소. 토마토 채소 맞죠? 샤씨 아주 길게 준비해 오셨네. 저 지금 보이세요? 다크서클이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고. 다크서클이 턱까지 내려왔어요, 지금. 박사님도 만나 뵙고 고생 무지하게 하셨네.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제가요. 피가 끓어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꼭 이겨야 된다. 근데 보니까 사람들마다
채소라고 생각하는 거는 같은데 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조금 다르네요. 저 굉장히 재밌는 게 일단 식당 조리사분들 요리를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요리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과일로는 요리는 못 하잖아요. 뭐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걸로 요리 못 하잖아요. 지지고 볶고 못 하는데 네. 토마토 같은 경우는 요리가 가능하지 된다 않습니까? 이거죠. 네. 그래서 채소다 이런 아.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학생들은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채소라고 배웠는데요. 교과서적으로. 그건 네. 채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 박사님은 원의학적으로 설명을 했을 때 열매 채소다. 토마토는 열매 채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열매 채소요? 그러니까 결론 채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리사님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 채소가 됐다 과일도 됐다 이러네요. 그런데 이게 채소긴 채소인데 열매 채소다. 네. 채소의 종류가 많은 말이죠. 저 보통 이제 나무에서 열리는 걸 과일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초본성 식물, 즉 풀에서 네. 나는 그런 식물을 열매나 잎을 총칭해서 채소라고 부르는데요. 토마토는 이제 초본성 식물의 열매이기 때문에 풀에서 나기 때문에 채소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세아 씨 토마토 나무 보긴 봤나요? 네, 보고 왔죠. 이번에 촬영하면서. 그거 보면은 그 식물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또 나무라 하기는 좀 작고 그래요. 사실 좀 크기가 애매하죠. 네. 나무라기 보기엔 조금 작긴 한데 진짜 나무는 실제 나무는 뭐 10년, 20년 오래오래 자라잖아요. 근데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1년. 아. 1년 정도 자라고 아. 수확을 하고 다음에 또 키네구나. 예. 그래서 식물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 초본성 식물. 아. 그래서 채소라고 분류를 하는 거죠. 열매 채소라고. 그러면 채소가 풀에서 나는 뭐 수박, 딸기, 참외 뭐 이런 거 다 뭐 그러면은 다 채소게요? 이렇게 우기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렇게 화면을 준비했는데 우기실 줄 알았다고요. 그래서 또 다른 자료를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이제 또 일어나야겠네요. 뭐 또 준비를 하고 그래, 저 짠. 때문에. 한번 보세요. 그냥 저희가 주로 이제 들어가는 포털 사이트에 토마토 세 글자만 검색을 해봐도요. 보이시죠? 재료 분류. 채소류라고 써 있잖아요. 또박또박 채소류라고요. 에이, 세아 씨, 그 포털을 믿어요? 저 포털 보니까 어떤 연예인들 보면은 맨날 뭐 몸무게도 속이고, 뭐 이름도 속이고, 뭐 학력도 속이고, 이거 보면 못 믿어요. 이거. 아니, 속일 게 없어서 이런 걸 속이겠습니까? 이 단어를 잘 보면요, 채소라고 써 있지만 그 뒤에 뭐가 붙어 있잖아요. 채소류, 그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제작진이 바보가 아니라니까. 이게 뭔가 하나 꼬여놓은 거예요. 이게 뭔가 단서가 있어. 그게 뭔데요, 그 단서가? 그 단서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게 채소다 안 돼 있고 채소류니까 채소류 안에 또 이렇게 분류가 막 되면 혹시 토마토가 또 과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요? 토마토는 네. 채소다. 예, 제가 종결시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토마토를 채소라고 부르지 않게 하는 그 이유, 이 VCR 보시면 그 말 쏙 들어갈 거예요. 한번 보세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갈수록 의사의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는 슈퍼건강 푸드 토마토.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토마토는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일반적으로 토마토는 채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인데요. 엄밀히 따진다면 토마토가 과일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가 과일이라는 과학적 설명을 듣기 위해 찾은 경기도 농업기술원. 이곳에서 토마토에 대해 모르는 게 없다는 토마토 박사 서명훈 박사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밤이고 낮이고 토마토를 자식처럼 보살피는 박사님께 토마토의 진짜 정체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토마토는 그 초본성, 그러니까 사과나무하고 다른 이제 초본성 식물인데, 이 초본성 식물은 식물 자체가 풀로 분류가 되고 풀에서 달린 과일이죠. 그래서 뭐 멜론, 참외, 수박, 가지, 고추 이런 것들이 모두 토마토와 같이 이 과일을 먹는 채소 중에 하나이죠. 식물학적으로 과일은 개화식물의 씨방이 발달한 열매를 말하기 때문에 수박, 딸기, 참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먹는 토마토의 열매는 엄연한 과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토마토를 채소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결정적 계기는 미국의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인데요. 이때부터 토마토가 관습적으로 채소로 규정되었다고 합니다. 채소를 어느 부위를 먹느냐에 따라서 뿌리채소, 줄기채소, 과일채소, 잎채소, 꽃채소, 순채소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토마토는 식물의 어느 기가 있냐? 과일입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는 채소이죠. 토마토가 과일이든 채소든 몸에 좋다는 사실은 변함없지만 정확히 알고 먹는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토마토는 식물학적으로 확실히 과일이랍니다. 아, 박사님도 애매하시네. 과일 채소라고 하시네요. 토마토는 풀에서 나는 과일이라고 하시는데. 네, 그렇죠. 넓게 보면 채소인데 좁게 보면 과일인 아주 그런 녀석입니다. 토마토가. 아니 뭐 그렇게 복잡해요. 과일이면 과일이고 그렇죠. 채소면 채소지. 과채류가 뭐예요? 채소라. 박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박사님이 분명 이게 과일 이야기 나온 거 못 들으셨어요? 박사님 입으로 과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식물학적으로 보면 과일은 꽃이 피고 나서 그게 이제 여무는 그 씨방이라고 얘기를 하죠. 과육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 열매들 보통 과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박 그리고 뭐 딸기, 토마토 이런 게 다 과일인 거죠. 아니 먹는 거 가지고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러게 생각을 합니까? 말이야. 우리 동물의 세계도 복잡해 죽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식물의 세계도 참 애매하고 복잡하고 분류가 굉장히 그렇네요. 아유, 자잘하게 들어가네요. 머리가 아파지려고 하네. 그냥 토마토는 채소다. 쉽게 정리하자고요. 아, 왜 그러세요 또.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면 이 세상은 그런 흙과 백밖에 없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하이 개념으로 풀어보면 풀에 달린 과일. 그래서 과일 채소라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아, 예, 저도 머리가 아픈데요. 두 사람 말 중에 누가 뭐든지 우리 전문가 의견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용적으로 먹는 부위가 어느 부위냐에 따라서 뿌리를 먹는 것은 뿌리 채소, 과일을 먹는 과일 채소, 잎을 먹는 잎을 채소, 잎 채소, 또 줄기를 먹는 줄기 채소 있는데 토마토는 과일을 먹는 채소이기 때문에 과일 채소 과채류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럼 과일이라고 하면 틀린가요? 과일 맞습니다. 식물의 기관 중에 하나니까 과일이 맞죠. 채소라고 하면 틀린가요? 채소도 맞죠. 과일이면서 채소이죠. 예, 그래서 토마토는 과일이면서 채소이죠. 그래서 둘 다 과일이라 해도 맞고 채소라 해도 맞습니다. 예, 전문가가 명쾌한 해답을 주셨어요. 채소도 맞고 과일도 맞고 그래서 엄밀하게 보면은 통칭해가지고 과채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 과일도 아니고 채소도 아니고 과채류는 또 뭐야? 그러니까 그냥 채소로 가면 안 되나? 예, 어쨌든 간에 두 분 다 반 정도씩 맞추신 거예요. 네. 아 이런 거 싫어요 저는. 시원하게 이기고 싶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채소 중에서도 가실과 씨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가채류라고 한답니다. 토마토를 포함해서 수박이나 딸기 같은 것도 채소과에 속하는 가채류인데요. 가채류를 비롯한 싱싱한 먹을거리로 여름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판도사 선택. 면역력과 피부 미용에 좋아 대표적으로 사랑받는 식품 토마토는 오랜 시간 과일이냐 채소냐 논란이 끊이지 않는 작물이었는데요. 토마토를 비롯해 수박이나 참외, 딸기처럼 채소 중에서도 과실과 씨를 식용으로 하는 것을 열매 채소, 과일 채소 또는 과채류로 분류하고 부르면 무리가 없습니다. 곧 무더운 여름이 찾아올 텐데요. 과채류를 비롯한 싱싱한 채소와 과일 섭취로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준의 판도사, 오늘은 채소와 과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두 분은 육식하고 채식 중에 어떤 걸 더 좋아하세요? 저는 둘 다 좋아하는 편인데 주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이제 채식을 하고요. 네. 다이어트 안 할 때는 육식을 주로 하죠. 고기를 더 좋아하는 편이죠. 그렇죠. 저도 조금 이제 체중 조절을 하려고 채식 위주로 하다 보면은 꼭 먹고 싶어요. 그게. 맞아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우리 영민 씨는 어떠세요? 저야 뭐 주면 야 됐어. 주면 예, 없어서 못 먹잖아. 딱 보니까 육식이에요. 주면 아니 잘 봐요. 얘기를 끝까지 들어봐요. 제일 좋은 거는요. 채소에다가 그 육식을 딱 싸서 먹을 때 그 맛이 그 냄새가 그 식감이 삼겹살. 최고인데 요즘에는 근데 먹고 싶어도 과일이 너무 비싸져서 못 먹어요. 과일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진짜. 과일이 그러면 많이 오르면은 잘 못 드시겠네요. 예, 뭐 제가 그래서 집에서 베란다에서 키워서 먹으려고요.
제가 맞아. 예, 이렇게 채소들을 이렇게 심어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아주 무럭무럭 자라더라고요. 특히 토마토 같은 거는 맞아요. 집에서 키워서 먹을 수 있게끔 작은 나무로 이 품종 개량한 것들도 있다. 상추 같은 거나 뭐 토마토는 집에서도 얼마든지 쉽게 키울 수가 있죠. 그거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근데 사실 채소를 계속 반복해서 먹다 보면은 사실 풀 뜯어 먹는 것처럼 이게 토끼가 된 기분이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채소는 보통 푸른색만 있다라는 편견들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맞아요. 가지 같은 경우에도 보라색이잖아요. 채소지만 보라색이고요. 무는 또 흰색이고 또 아까 전에 보셨던 토마토 같은 건 빨간색이죠. 예쁜 빨간색. 굉장히 다양한 색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죠. 제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혹시 우리 변호사님하고 세아 씨 컬러푸드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컬러푸드요? 내가 로드푸드는 들어봤는데 컬러푸드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컬러푸드가 뭐지? 색깔이 있다. 뭐 음식마다 색깔이 있다 이런 거예요? 뭐예요? 보통 컬러푸드라고 하면요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색깔별로 이제 음식이 있다는 얘기인데요. 채소를 얘기를 해보면 색깔별로 그 채소마다 담겨져 있는 그 영양소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색의 채소만 먹으면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소가 과잉이 되기 때문에 그 영양소들을 색깔별로 고루고루 먹는 게 좋다. 이게 바로 컬러푸드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 채소도 편식하면 안 된다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명쾌하게 해답을 주실 그런 VCR을 준비해봤거든요. 같이 보시죠. 형형색색의 빛깔로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과일과 채소. 지금부터 각양각색 과일과 채소의 숨겨진 비밀, 컬러푸드의 효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다양한 과일과 채소 섭취의 중요성은 1988년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하루 5접시 섭취 캠페인에서부터 시작됐는데요. 그 결과 만성질환의 발병률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짧은 기간에 컬러푸드 섭취의 중요성이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면서 덴마크에서는 국민 1인당 하루 채소 및 과일 섭취량이 36%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과일과 채소, 즉 컬러푸드의 섭취가 중요한 이유는 과일과 채소의 독특한 색깔을 내는 성분이 암 예방 및 노화 방지에 강력한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컬러푸드가 조화로운 식생활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웰빙 라이프 비결로 컬러푸드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붉은색 색소랑 또 이제 가지와 같은 자주색 색, 그리고 또 무에 들어있는 흰색, 이런 색들이 그 기능성이 많기 때문에요. 요즘은 이제 다양한 컬러를 식탁에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여러 물질들이 이제 골고루 그 안에서 섭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컬러푸드 예찬자가 있다는 소문에 찾아간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 먹음직스러운 과일을 다양하게 준비 중인 현주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저는 일부러 한 가지 색깔만을 계속 먹는 것보다는 빨간색, 노란색, 녹색, 흰색 이렇게 맞춰놓고 이렇게 색깔을 다양하게 해서 먹는 게. 예쁘게 깎은 과일을 접시에 담는데 하나, 둘, 셋, 넷. 와, 종류만 무려 6가지. 현주 씨가 이렇게 컬러푸드 예찬자가 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도 뭐 고구마만 먹는 고구마 다이어트라든지 아니면 사과만 먹는 사과 다이어트라든지, 근데 그런 다이어트가 가장 안 좋은 점이 쉽게 질린다는 거. 건강을 해치는 원푸드 다이어트 대신 다양한 컬러푸드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다이어트와 건강 모두 쟁취. 그런데 매일 이렇게 챙겨 먹으려면 귀찮지 않을까요? 네, 손이 다양하다 보니까 손이 많이 간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냥 살 때 색깔을 좀 생각해서 사는 게 조금 신경 쓰일 뿐이지만 이렇게 해놓고 조금씩 넣어놓고 바로 그날 먹고 하다 보니까 별로 불편한 건 모르겠어요. 2011년 국내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채소 편식률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바쁜 현대인들이 여러 색깔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할 수 있는 손쉬운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찾아간 곳이 있습니다.
컬러 푸드를 이용한 색다른 도시락을 만드는 곳인데요. 아삭아삭 싱싱한 채소를 다듬는 소리로 시끄러운 조리실. 건강에 색을 더한다는 컨셉답게 다양한 과일과 채소가 곳곳에 눈에 띄었습니다. 지금 무슨 요리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저희는 컬러푸드라고 해서 이 컬러푸드를 통한 그런 5가지 식단을 우리 몸이 가질 수 있도록 도시락을 만들고 있습니다. 빨강, 노랑, 하양, 초록, 검정 대표적인 5색 푸드로 개발한 메뉴 종류만 20여 가지. 매일 다양한 식단으로 몸에 좋은 컬러 푸드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맛과 영양, 정성을 듬뿍 담아 꼼꼼하게 포장하고 농장에서 방금 막 딴 것 같은 신선함을 잃지 않기 위해 아이스팩은 필수. 그럼 이렇게 정성 가득한 컬러 푸드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20, 30대 여성분들이 다이어트를 원하시는데 컬러푸드를 통해서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 많이 주문하시고, 당뇨나 고혈압 같은 그런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신선한 채소 그리고 뭐 저염식 같은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저희 식단을 찾으시는 편입니다. 식품 조리를 전공했다는 대표와 팀장, 그들과 직원들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신경 쓰는 게 있는데요. 바로 과일과 채소 각각의 영양소를 꼼꼼하게 확인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조화롭게 섭취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괜찮을 것 같고요. 메뉴 회의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컬러푸드를 통해서 저희가 식단 구성을 하게 되는데, 자칫 한 컬러 식품으로 치우칠 수 있는 그런 영양소적인 면을 저희가 많이 조합해서 딱 하루치의 그런 권장량을 이룰 수 있도록 그걸 저희가 수치를 맞추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 편입니다. 김치를 많이 먹는 식문화로 간과하기 쉬웠던 다양한 과일과 채소 섭취의 중요성. 이제부터는 골라 먹는 재미가 있는 컬러푸드로 맛과 영양 모두 욕심껏 챙기세요. 예, 음식의 색깔하고 건강하고 관련이 있다고 그런 얘기인데요. 참 흥미롭게 잘 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색깔 과일만 먹게 되더라고요, 사실. 예,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죠. 골고루 먹자.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먹자인데, 재미있는 것은 채소를 먹더라도 그 안에 있는 채소의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당근은 빨갛고 또 뭐 상추 같은 것들은 파랗고, 예, 그런 파랗고 빨간 것들을 나눠서 먹게 되면 그 채소도 편식이 아니라 골고루 먹게 돼서 영양소가 골고루 나눠지게 된다는 그런 거죠. 근데 이게 컬러 푸드라는 게 최근에 생긴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90년경 미국에서 시작이 됐는데, 이게 또 그 컬러 푸드가 채소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곡물, 채소, 과일에 모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색깔들을 그린, 화이트, 레드, 옐로우, 퍼플, 6가지 색이죠. 그 6가지 색으로 나누고 하루에는 꼭 5가지 이상을 골고루 먹는 게, 그런 운동을 갖다가 컬러 푸드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색깔별로 다 효능이 다른 건가요? 네, 효능이 다르다기보다는 색깔별로 이렇게 나눠서 먹다 보니까 영양, 뭐 비타민이라든지 뭐 무기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나누어서 고루고루 흡수가 되는 거겠죠.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제가 표를 보니까 녹색 채소는 속에 들어있는 이 엽록소, 우리 학교에서 배웠잖아요. 그 엽록소가 콜레스테롤 수치하고 혈압을 낮춰주고요. 무엇보다 노화 방지를 해준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하고 양배추 같은 화이트 푸드는 항균, 항암 작용이나 심장병 예방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건 빨간색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많이 먹으면은 다이어트가 된다는 말이 있거든요. 저도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나는 저 같은 경우는 매운 걸 잘 못 먹기 때문에 고추 먹으면은 온몸에 땀이 나고 입안에 얼얼한 게 잘 매운 걸 못 먹겠던데. 네, 맞아요. 그 레드푸드, 특히 고추는 체지방도 줄여주고 간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역시 뭐 많이 먹으면 역시나 안 좋겠죠. 네. 그럼 세아 씨, 네? 옐로우 푸드는 어떤 채소가 있을까요? 옐로우 푸드요? 옐로우 푸드는 뭐 노란색 음식 말씀하시는 건가? 노란색 채소로 해보죠. 뭐 채소. 그러면은 호박? 호박. 오, 바로 떠오른 옥수수나 옥수수, 고구마? 이런 것도 고구마. 옐로우 푸드에 속하나요? 네, 옐로우 푸드에 속하는데 인정을 안 하시려고. 제가 정답을 맞춰도 이제는 인정하기 싫으신 거죠. 네, 근데 옐로우 푸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효능이?
옐로우푸드는요, 역시 그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또 다이어트에도 좋고 또 심장 질환에도 좋다고 하는데요. 역시 뭐 채소라서 여러 가지 좋네요. 뭐 근데 세아 씨가 어떻게 옐로우푸드를 이렇게 잘 알고 계시지? 제가요 다이어트를 할 때 고구마로 살을 많이 맞아, 뺀 적이 맞아. 있어서 혹시나 해서 예. 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래 이제 밥 대신에 고구마를 네. 몇 개씩 먹으면은 그게 이제 식사 대용으로 네. 하면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그래. 저도 몇 번 먹어봤는데 나중에 고구마 먹는 게 질려가지고 못 먹겠더라고. 근데 나중에 또 먹다 보면 어떨 때는 고구마를 밥보다 더 많이 먹어가지고 안 돼요, 그 다이어트가. 뭐든지 적당히. 근데 적당히 요즘은 채소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자랐는데 늘 먹는 그 채소 종류가 좀 한정적이었어요. 한 5가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보니까 종강교잡이라고 해가지고 종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종강교잡이라고 해서 미니 배추처럼 개종을 한다거나 또 쌈추라고 해서 너무 귀엽지 않아요? 쌈추? 쌈추가 뭐냐면요. 배추랑 양배추를 이제 교잡해서 새 작물을 기른 거예요. 쌈추라고. 네, 쌈 싸 먹을 때 네네네. 주라고. 그렇죠. 예. 맛있겠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소뿐 아니라 이제는 과일까지 종강교잡을 한다고 하는데요. 제가 자세하게 담아왔습니다. 다른 종의 생물 간의 교잡이 이루어지는 것을 종강교잡이라 하고 이런 교잡을 통해 태어난 개체를 잡종이라고 하는데요. 숫사자와 암호랑이 사이에서 태어난 나이거도 대표적인 잡종이죠. 이런 종강교잡은 식물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귤과 오렌지의 교잡종인 청견은 제주도의 특산물로 떠오르고 있으며 배추와 양배추의 종강교잡으로 탄생한 쌈추는 이미 대중적인 채소가 되었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식물 종강교잡 기술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씨 없는 수박으로 유명한 세계적인 육종학자 우장춘 박사입니다. 그는 여러 육종 연구를 통하여 대부분 일본에 의지하던 채소 종자를 국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무균 종서 생산으로 6.25 전쟁 이후의 식량난을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종강교잡 기술은 현재 어디까지 발전했을까요? 우리나라 농업, 원예기술의 근원지이자 우장춘 박사의 연구 결실이 남아있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을 찾았습니다. 와, 이게 뭐지?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주렁주렁 달려있는 처음 보는 열매들. 무슨 맛일까요? 아우 짧아. 안 돼요. 그거 드시면 안 되세요. 아우 너무 짧아요. 아직 안 익었어요. 최초의 국산 플로우트 티파니를 육종한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남은영 연구사. 아직 안 익어서 그런 거예요? 그럼요. 아니 이게 보다가 너무 신기해서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요거는 플럼코트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자두랑 살구랑 사이에서 태어난 새로운 과종이에요. 그래서 살구의 달콤함과 자두의 향기로운 과즙이 어우러져서 굉장히 새로운 맛이죠.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 유전자를 50대 50으로 교잡한 과일인데요. 두 과일의 중간 맛이 난다고 하네요. 2007년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 국내 최초로 플럼코트를 만들어 화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1999년 육종을 시작한 하모니와 티파니를 10여 년 만에야 일반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죠? 플럼코트는 자두 유전자 75%와 살구 유전자 25%를 가진 종강교잡종을 플로우트라 하고 반대로 살구 유전자 75%, 자두 유전자 25%를 가진 것을 에프리움이라고 합니다. 좀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자두에 살구 교잡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언뜻 보기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인공수분을 해서 제대로 된 교배 실생을 얻기까지는 저희가 확률적으로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또 맛이나 품질이 우수한 또 그런 계통들을 선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각고의 노력들이 모여 결실이라는 열매를 맺어서 우리나라 육종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의 플럼코트인 하모니와 티파니. 일반적인 살구의 크기는 60에서 80g인데 비해 하모니와 티파니는 90g으로 크고 폴라보노이드 함유량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이름이 너무 예뻐요. 이게 지금 티파니고 이게 지금 하모니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육안으로 사실 어떤 게 티파니고 어떤 게 하모니인지 모르겠어요. 똑같아 보이거든요. 혹시 뭐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사실 저도 지금은 구분을 할 수 없고요. 지금 보시기에 둘 다 초록색이지만 이게 7월 넘어가서 수확기가 되면요. 하모니는 아주 노랗게 그리고 티파니는 붉게 착색이 되니까 그때는 누구나 다 구분할 수 있어요. 폴롱코트는 아직까지 생산량이 적어 소비자들이 접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지난해부터 원예특작과학원이 묘목의 대량 생산에 나섰다고 하니까 조만간 마트에서도 쉽게 폴롱코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연구소에서 육종한 품종들은 올해 농가 보급을 했고요. 그래서 향후 2, 3년 안에는 소비자들도 이 품종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종강교자 품종들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맛을 내는 과일을 만들어낼 수 있고 개량을 통해 크고 당도가 높은 과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강교잡 작물은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국내에서도 연구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종강교잡 기술은 어느 정도 일정한 궤도에 올랐다고 보고요. 이렇게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저희가 소비자들이 원하는 좀 더 다양하고 이색적인 색다른 과일을 많이 선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종감교잡 기술. 앞으로 과일 가게에서 고품질의 새로운 과일들을 맛보는 날이 가까이 온 것 같죠? 예, 그 살구랑 자두도 교잡을 하고요. 또 자두는 매실이랑 교잡을 하고 밀감이랑 오렌지도 교잡을 하고 그 교잡의 기술과 종류가 상상 이상인데요. 굉장히 신기하죠. 네, 신기합니다. 예. 자두는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체리랑도 종강교잡에 성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름도 지었어요. 나디아라고. 나디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예쁘다. 네, 아시아 최초로 상용화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죠. 이 교잡을 그렇다고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닌데 이게 혹시 유전자 변형식물하고 그런 종류 아닙니까 이게? 이걸 유전자 변형식물로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실제로 유전자를 이제 변형하거나 그런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식물과 식물이 자연스럽게 만나서 교잡을 하는 걸 종강교잡이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도나 영양 성분이 더 많은 과실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실제로 쌈추 같은 경우에는 칼슘이 일반 배추의 3배. 3배나 높고요. 3배. 또 상추에 5배나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나디아 같은 경우도 자두보다 당 함량이 무려 2배나 높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거 네. 개발한 건가요? 좋은 건 더 좋게. 그걸 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따봉 하잖아. 근데 자두도 그냥 먹으면 새콤달콤한 게 굉장히 단데 그 나디아라는 그 과일은 뭐 2배나 더 달면 그건 뭐 거의 사탕급이겠는데요? 그건 따따봉. 당도가 진짜 높아요. 뭐 우리나라 말로 뭐 대끼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VCR 보면서 한 가지 느낀 게 종강교잡이라고 하면 굉장히 쉬울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접하면 뭐 잘하는 게 아닌가 했는데 굉장히 어렵네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배추와 양배추 종강교잡이 얼마나 걸렸는지 혹시 아세요? 뭐 한 6개월? 제 나이만큼. 무려 20년이나 걸렸어요, 20년. 진짜. 아니, 세아 씨 나이가 20살? 네, 20살. 아주 꽃다운 그냥 20살. 아주 그냥 병이 제대로 도졌어.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이고, 어쨌든 굉장히 노력들 하고 계시고요. 종강교잡은 물론이고요. 방울토마토나 노란 수박 같은 거 나온 거 보셨잖아요. 네. 품종 개량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뭐 새로운 작물들 만나는 재미가 쏠쏠할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이런 신품종을 텃밭에서 직접 길러 먹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많이 계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쌈추나 또 미니 배추 같은 경우는 재배하기도 굉장히 쉬운 편이라서 많이들 네. 요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하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얘들이 크면서 자꾸 말썽 안 핍니까? 얘들이 막 이제 돌아다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얌전히 그냥 잘 자라고요. 네. 생각보다는 어렵지 않대요. 그래서 화분 대용으로 일회용 커피 용기 같은 거 사용하시면 좋을 것 요만하네요. 같고요. 예. 컵 바닥에 송곳으로 배수구멍 필수로 뚫어주시고 가까운 꽃가게나 마트에 가시면 이제 식물 전용 흙이 따로 있답니다. 배양토 같은 네, 것들. 예. 그걸 사용하시면 더 편하게 키우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키워서 먹는다는데 참 의미도 있고 또 집에 애들 정서상에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씨앗을 어떻게 사야 될 거 아니에요?
씨앗 구하기도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이제 포털 사이트에 검색을 해보시면 베란다용 텃밭에 관한 정보나 또 씨앗 설명 같은 거 쉽게 나와 있고요. 판매하는 농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죠. 맞아요. 네, 전 대왕 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귤. 수박만한 귤. 수박만한 귤. 아, 그거 빠지겠다. 수박처럼 큰 귤. 차라리 저 수박만한 오이를 원하죠. 오이 한 개가 그냥 막 이렇게 얼굴 마사지 바로 되게. 네, 박사님들 들으셨죠? 꼭 만들어주세요. 대왕 오이와 대왕 귤 이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 힘드시겠지만 화이팅 해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더욱 재밌고 유익한 정보를 갖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양 불균형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는 현대. 우리나라에서도 녹색 채소에만 편중됐던 식습관을 버리고 빨강, 노랑, 보라, 검정 등의 다양한 색깔의 음식 섭취로 몸의 건강을 지키려는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요. 또한 식물 간의 교잡으로 여러 우수한 품종이 생겨나고 있어 질 좋은 채소나 과일을 맛볼 수 있는 기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품종이 탄생될지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먹어도 되죠, 이제? 이제 먹어도 돼요? 아, 저 먹고 싶어가지고 배고팠는데. 입 크니까 이거 드시고. 잘 익었어요. 진짜 홍시 같아요, 생긴 게. 와. 어때요? 그러냐? 냉장고에 안 넣어놨었네. 냉장고에 넣어놨으면 더. 오, 맛있다. 네. 그런데. 근데 저 막 귀가 간질간질해요, 요즘에. 왜요? 누가 내 욕하나 봐요. 불켰네. 이거 욕 먹으면 오래 살아. 정말요? 오래 사실 것 같아. 그리고 욕하는 사람 찾아가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 거야. 고마워요. 고마워. 자, 땡큐. 네, 예. 욕 먹으면서 이거 먹으면 더 오래 살아. 몸에 좋은 거 먹으면서 욕 먹기는. 이거 다 드세요. 100살까지. 자, 무슨 욕하세요, 저한테 도대체? 다음 주 장수에 관한 모든 비밀이 풀린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품게 되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 판도사에서 그런 갈망을 제대로, 아주 제대로 풀어드립니다. 다음 주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장수의 비밀 속으로 푹 빠져봅시다.